예, 안녕하십니까. 송유한입니다. 오늘은 10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는 10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4교시 마지막 과학탐구 혹은 사탐 두 번째 과목을 풀고 계시고요. 저는 여기서 앉아가지고 세계사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사 문제 잘 푸시고, 이 영상은 필수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확인하시고, 내가 틀렸구나, 맞았구나, 체크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간단하게 보고 갈 건데요. 1번 같은 건 빨리 보고 넘어가자고요. 고대 문명에 대한 기본으로 주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피라미드에 나와 있으니까 밑도 보고 할 것도 없이 이집트가 되겠죠. 이집트에 대해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사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갑골문, 중국이죠. 중국에서 점을 칠 때 사용했던 갑골문. 그 다음에 지구라트를 만들었던 건 메소포타미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중에서도 바빌로니아가 되겠죠. 바빌로니아, 미안합니다. 그 다음 파라오가 신권 정신을 실시했던 거, 요게 이집트가 됐습니다. 자연현상을 참여한 배달을 남겼던 것은 인도죠, 인도. 가왕주에 대한 설명을 고른 건데, 노성으로 가서 친히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서, 여기서 낚인 남깁니다. 여기서 이제 춘추전국으로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가의 황제는 사수에서 황후왕으로 들어간 후 강물을 거슬러 러양으로 돌아가려 했다. 일단 러양이라는 고유 명사가 나왔습니다. 신하들은 황후의 흐름이 맹렬하다면 만류하였다. 이 황제는 우리 선비족의 예수도 평성에는 우리 선비족입니다. 우리 선비족. 좋은 행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가난하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러양으로 천도한 것은 내가 러양으로 천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비족 황제이면서 러양으로 천도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일단 선비족의 왕조니까 중국에서는 한 왕조밖에 없죠. 부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귀에 이런 천도를 했던, 러양 천도를 했던 황제는 그렇습니다. 효문제가 되겠습니다. 부귀하면 대표적인 호한융합을 의미하는 왕조이고, 위진 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북조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한이 멸망한 이후에 혼란기였던 3세기에서 6세기 무렵의 중국 모습을 염두하시면서 이 북위 효문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효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이 균전제가 되겠네요. 예, 균전제를 시행하였지만은 요거 외에도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 삼장제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효문제 때는 효문제 때를 넘어가지고 북위 시대에는 이런 불교를 숭상하면서 불교를 수용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대형 석굴들, 룸먼 석굴이라든지 윈강 석굴 같은 대형 석굴 문화도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을 정복한 것은 한무제, 한나라가 되겠죠. 이갑제를 실시한 것은 명나라, 명나라의 홍문제가 실시했었고요. 만한 병영제는 청나라지 않습니까? 청나라인 거 받으시고, 통제거들의 대우나라를 건설했던 것은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룸비니는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되었으나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황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우리 보지 않았던 단어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교의 성질을 주목하게 되었다. 명문은 가 왕조의 아소카 왕이 남긴 것. 아소카 왕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습니다. 나는 샤카족의 성인 부처가 태어난 이곳을 방문하고 그의 탄생을 기린다고 써있는데, 아소카는 우리 그때 다르마로 유명한 마우리아 왕조의 대표적인 국왕이 되겠습니다. 불교를 숭상하였고 법치를 강조했던 아소카 왕, 마우리아 왕조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고요. 기원전의 왕조였습니다.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인도의 왕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마우리아 이후에 북인도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쿠샨 있지 않습니까? 쿠샨. 쿠샨. 대표적인 왕은 카닌슈카가 있죠. 카닌슈카가 있고, 그 다음 쿠샨 이후에 굽타조가 있습니다. 굽타하면은 찬드라굽타 1세, 찬드라굽타 2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전통 문화의 이제 완성을 받던 왕조가 굽타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는 불교를 숭상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제 힌두교 문화가 이제 퍼져나오고 있었던 굽타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되면은 이제 굽타 자체는 에프타르 침공으로 멸망했고요. 그 이후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슬람과 인도 전통 문화가 융합된 그런 왕조들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델리 술탄 왕조 같은 게 있고요. 기억나시겠죠? 그 다음에 이
이런 델리 술탄 왕조 같은 이슬람 왕조가 계속 지속되다가 맨 마지막에 등장한 이제 우리 배우는 왕조가 무굴 제국이 되겠습니다. 무굴 제국. 예. 무굴 제국하면은 아크바르라든지 아우랑제브 같은 16, 17세기의 이제 황제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인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시크교도와 대하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시크교도가 이 무굴 제국 시기에 나온 이제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크교도와 마라타 동맹, 이거 제가 자료 언급했었는데, 예, 무굴로 이제 빼시면 되겠고요. 다음 에프타르 공격에 맞서는 군인, 요거는 구타가 되겠습니다. 구타가 서북 지역에서 쳐들어오는 유목민인 에프타르 공격에 맞섰던 나라였고, 결국 에프타르 침입으로 약화되게 되겠습니다. 세포이 항쟁에 동조하는 농민 같은 경우에 세포이 항쟁이 이제 인도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에 이제 인도가 아니죠.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에 인도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세포이 항쟁 1800년대 인도의 모습이었고요. 쿠투브 미나레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델리 수탄 시기에 만들어진 탑. 그래서 이제 델리를 정복한 기념을 세운 탑이 바로 쿠투브 미나레였습니다. 예.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델리 술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석주에 포고문을 새기는 석공, 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정답 아소카왕이죠. 아소카왕 하면 우리 산치대탑하고 석주, 돌기둥 같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가 뭔 생각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아소카왕, 마우리아 왕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황제입니다. 어떤 황제 인물에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국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하는 황제. 너무 쉬운 힌트죠. 이거는 난이도 하입니다. 하. 진시황이라는 거 눈치채셔야 되고요. 화폐를 통일한다는 조량을 방풀했다. 화폐는 몸체가 먼저 사각형 구멍이 뚫린 형태로 통일되었으며 무게가 발량에 의해서 발량전을 불렸다. 나온 김에 우리 한나라 얘기해봅시다. 한나라는 한 무제 때 만든 무슨 동전? 그렇죠. 오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발량전, 한나라의 오수전 기억을 해주시고, 진나라 진시황을 찾아보시면 태학을 설집한 거죠. 태학 한나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분서경유를 일으킨 거, 진시황이죠. 양세법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의 양념이라는 사람의 건의로 780년에 양세법, 하세와 추세라고 하는 두 번 거두는 세금제도 만들었었습니다. 과거대 실시한 거는 서민의 수나라예요, 수나라. 그 다음 군기처 설치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에서 중가루부 같은 공격할 때 만들었다가 점점 이제 중국의 중심기구로 성장했던 군기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1페이지에 나온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흐름 정리하면 머릿속으로 마지막에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시면은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어떤 문화 융합이 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동아시아에 국한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동아시아사 머릿속으로 한 번만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미술식 그에 대한 설명을 오는 묻는 것인데, 해전의 승리를 기념한 행사에서 클레오파트라 나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해전하면 당연히 이 해전이 나오겠죠. 그쵸? 악티움입니다. 악티움.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를 물리친 악티움 해전 요거고요. 2차 삼두정치의 종료를 알리는 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전의 승리를 이끈 그 사람을 이제 사람들은 프린캡스 제1인자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거는 제1시민, 첫 번째 시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였습니다. 그의 생일은 축제일로 지정된 반면 안토니우스의 생일은 불행한 날로 여겨졌다. 그 인물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이제 원래 옥타비아누스인데 칭호와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를 받은 사람이었죠. 제1차 삼두정치를 주도한 사람은 카이사르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였고요. 제국을 4분할체, 여기서만 제국은 로마 제국이죠. 아마도 로마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안정적인 통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디오클라티아누스였습니다. 그래서 D라고 써놓겠습니다. 요거는 3세기, 이제 4세기 무렵에, 4세기 초반의 무렵이고요. 297년이었습니다. 그러면 3세기군요. 3세기 말에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진압한 거는 제가 누군지는 설명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이사르와 삼두정을 이끌었던 이제 폼페이우스나
아니면 크라수스가 이제 했던 그 진압이었는데,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당시 이제 군인 정치가들, 카이사를 비롯한 여러 군인 정치가들이 서로 로마의 패권을 두고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로마 제국 내부의 치안이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안 불안과 연관해가지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아니었고요. 밀라노 측량하면은 당연히 나온 사람이 콘스탄티누스가 되겠죠. 3점인데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난이도를 치자면 한 약간상, 중에서 약간상 정도, 한 6점 정도 되는 문제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이제 신종이 나오니까 중국사가 되겠죠. 신종은 북방을 수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면서, 뭔진 모르겠지만 중국의 왕조인데 이 왕조가 북방을 뺏겨 있어요. 여기는 중국인데 여기는 중국이 아닌 뭔가야. 그럼 여기서부터 느낌이 오죠. 뭔진 몰라도 중국이 뭔가 통일 왕조가 아닌 상태. 예, 그러면은 위진 남북조 할 때 남조 아니면은 요 나라밖에 없습니다. 바로 송나라겠죠. 예, 송나라 신종이라는 걸 우리 눈치 빠르게 체크할 수 있고, 혹시나 눈치 못 챈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너무 결정적인 힌트, 전연의 맹약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연의 맹약은 이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0국 시기에 중간에 이제 요 나라와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5대 국가 중에서 당시 이제 그 후당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북경 일대를 걸쳐 있는 연운 16주라는 지역을 요 나라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넘긴 것이 사실 이제 나중에 통일 이후에 두고두고 송나라를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송나라가 이 연운 16주를 차지하려고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요 나라한테 크게 혼나고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막대한 양의 은과 비단을 주고 오히려 송이 이 요 나라에다가 숙부라고 부르게 된 처지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왕조는 지금 여기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체는 송나라인데, 잘 보시면은 묻고 있는 거는 송나라의 상대, 우리가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는 이 상대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은 그렇죠, 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에 대해서 묻는 건데 한번 꼬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정신없이 보면 틀리라고 한 거니까 예, 조심하시 바라고요. 탕구투족이 세운 왕조는 서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천호제를 운영했다. 천호제 같은 경우에는 몽골입니다. 그 다음 지정은제를 실시한 것은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청나라가 옹정제 무렵에 지정은제를 실시하였죠. 그 다음에 일본을 두 차례 침공한 것은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제 몽골에서 국호를 원으로 바꾼 뒤에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북명간제, 남명간제 실시한 것이 요 나라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 없는 나라가 그렇죠, 여진인데, 예, 여진 같은 경우에는 북명간, 남명간이 아니라 무슨 제도,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중 지배 체제로 맹한 모국제 같은 게 있었다. 예, 요런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중국사는 틀릴 게 없죠. 그리고 일본사, 지금 곁들인 문제로 일본사가 나왔는데, 일본사는 기억을 합시다. 보통 일본사 많이 나오는 게 고대에서 이제 일본이 문화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라든지 중앙 집권화 강화하게 되고요.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 예, 특히 나라 시대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에서 이제 고대 말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반도와 중국의 정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나라가 이제 약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894년을 끝으로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어 보니까 일본은 지금 선진 문물을 수용할 만한 루트가 사라지게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헤이안 시대, 이 무렵을 이제 헤이안쿄로 천도한 헤이안 시대라고 하게 되는데, 헤이안 시대 하면 나오는 일본 특유의 문화를 우리가 국풍 문화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일본 하면 키워드 1, 국풍 문화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 2는 바로 요 시대인데, 이제 에도 막부 시기죠. 에도 막부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본이 이제 통일 이후에 경제가 번영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에도 막부에서 이른바 막번 체제라고 하는, 예,
중앙에 이제 막부와 지방의 다이묘를 통제하는 번국 체제를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뭐 산킨 고타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나오는 뭐 우키요에 같은 거, 우키요에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조닌 문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대부분 서양 국가의 접촉을 거부했지만 유일하게 허용한 나라, 바로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왔던 서양 학문 난학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에도 막부 시기에 활기찬 일본 문화의 발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하면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다 하셔도 요거 두 개만 기억을 하십시오. 국풍문화 또는 요 17세기 무렵에 요런 거 막번체제에서 나오는 상킹고타이, 우키요의 조닌문화, 난학 요런 거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은 예, 맞출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는 지금 쇼군 요시무네가 네덜란드에 나왔으니까 적어도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그래서 세계관이 넓어진 상태라는 걸 염두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학자의 네덜란드어의 학습을 영위했고 뭔가 네덜란드로 배우고 있죠. 지금 정답은 지금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카스번의 의원, 마에노 요타쿠, 이거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의서 같은 거, 해체 신서 같은 거 이제 드리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에도 막부 시기에 일본의 모습을 묻고 있고요. 헤이안쿄로 옮겨진 거는 지금 고대 무렵이죠. 고대 시기에 예, 지금 9세기 무렵의 일본의 모습이고요. 쇼토쿠 태자가 국정을 이룬 것은 이보다 훨씬 전인 이제 6세기 무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기 만엽집 같은 일본 고유 문화 같은 걸 편찬하기 시작한 국풍 문화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부키나 조닌 문화,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국시대 혼란이 배경으로 이어진 거는 이 에도 막부 시기에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이제 오다 노부나가 등으로 이뤄진 이제 전국의 사무라이들 간의 어떤 대립이 이루어졌던 시기, 예, 연도로 볼 때는 1400년대부터 150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어 있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일본사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이것은 베르사유 궁전 내부, 베르사유를 아무리 몰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프랑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 궁전의 내부이고 이 궁전을 지은 국왕 이름 너무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가 되겠죠. 이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이제 베르사유라고 하는 동명의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심심하면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은 못 보시겠지만 졸업하시고 성인 되시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를 격파했던 것은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였죠. 오스트리아부터 슐레지엔을 확보한 것은 예, 프리드리 대왕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 예, 이제 오스트리아 그 프로이센이었고요. 그 다음 꼴배를 등용해가지고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던 요게 지금 루이 14세였습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가지고 국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그 다음 관료제나 상비용 같은 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루이 14세 태양왕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던 사람은 표트르 대제가 되겠죠. 피터 대제, 상트페테르부르크, 표트르, 예, 4번이고요. 그 다음 5번, 교황과 대립 과정에 수장법을 공포한 사람은 헨리 8세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예, 수장법을 공포해가지고 이제 국교도 문화 같은 것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헨리 8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왕들이 나온 문제 치고 어려운 게 없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왕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각국의 어떤 국민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에 이제 왕들, 대표적인 왕들 몇 명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나톨리아 제가 성장한 가는 아나톨리아가 여기입니다. 터키의 지금 요 지역을 아나톨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치는 지역. 예, 여기 성장한 가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한 국가는 하나밖에 없죠.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술탄은 요거는 지금 약간 출제를 하신 분이 이런 시사적인 문제를 좀 엮어서 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문제 난이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만 예, 이런 시사성 있는 내용을 연관해가지고 한번 내보고 싶었던 그런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니체리 오스만 투르크의 친위대였죠. 친위대. 그리스 일대에서 데려온 소년들을 통해 징집해가지고 이제 친위대를 구성했던 예니체리였습니다. 그다음 북아프리카 진출 못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진출했습니다. 예, 이집트 등에 진출했었죠. 미안합니다. 진출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북아프리카 저쪽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렇게 있으면 저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쪽일 때 모로코나 이제 사하라 일대를 기억했는데 예, 요쪽도 그쵸 북아프리카죠. 예, 북아프리카에 진출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브르에 의해서 건국이 된 거는 이제 저거죠. 무굴 제국이죠. 인도의 무굴 제국이 바브르에 의해서 건국되었고요. 탈라스 전투에 승리했던 것은 아바스 왕조입니다. 예, 아바스 왕조는 이제 우마야 왕조가 몰락한 이후에 등장해가지고 우마야 왕조를 무너뜨리 등장해가지고 예, 그 직후에 당나라와의 탈라스 전투에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오스만 투르크를 설명하는 거고요. 오스만 투르크는 예니체리 외에도 뭐 밀레트 제도라든지 아니면 대부시르메 이런 거 기억하셔도 되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왕들, 이제 술탄들에 대해서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흔히 말씀드렸던 슐레이만 대제를 비롯해가지고 예, 몇몇 국왕들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10번 가나 사이에 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문제가 조금 어렵네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왕의 편지가 의회에서 발표되었다. 의원 여러분이 승인해달라고 보내준 헌법을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나 루이 16세는 자 일단 루이 16세인데 루이 16세가 의원 여러분들한테 군주정 유지의 지지를 보냈네.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의원 여러분들이 군주정을 유지하도록 인민들이 군주정을 유지하도록 지지를 해준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이런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겠죠. 루이 16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명서회를 소집했다가 세금 거두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그 다음에 3신분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바스티유 함락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루이 16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91년에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려고 했냐면 프랑스에서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그 국경 인근 바렌느라는 곳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1791년이고요. 이 바렌느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전 근대적인 봉건제에 대한 반대 운동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중심이 되는 그런 반대 운동이었다가 바렌느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국왕에 대한 반감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 이제 입법의회에서 내놓은 1791년 헌법에 이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791년 헌법은 이제 군주제는 여전히 유지하는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예, 헌법이 91년 헌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루이 16세 목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나를 봅시다. 나 같은 경우에는 12인 비상위원회는 다음 법안을 통과시켰다. 곧 선출될 국민공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공회의원들이 아직 선출이 안 됐죠. 국민공회의원들은 나중 지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헌법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 헌법이 나중에 만드는 1793년 헌법인데, 헌법을 만들면 헌법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보드를 쳐서 만들어도 시간이 걸리는데 옛날에 이렇게 의회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의회가 구성된 거는 92년입니다. 92년 9월 20일 날 예, 국민공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2년 8월쯤 되겠죠. 예, 92년 8월 달에 지금 이 국민공회가 지금 구성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나 지문이 되게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국민공회를 안다 할지라도 이게 실제로 구성된 게 93년이 아니라 92년이라는 걸 생각하기까지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기를 보면요. 그렇네요. 보기도 지금 1번하고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연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1번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릴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1번이 조금 더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3번의 그 툴리리 궁 습격 사건, 그러니까 군주에 대한 민심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이후에 가사건 이후에 민중들이 이제 국왕이 머무르는 틸리리 궁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사건이 있고 그거보다 훨씬 이후에 루이 16세가 처형됐겠죠. 그러니까
국왕이 죽었으면 애초에 국왕이 처형된 상태면 1, 3보다 앞이면 왕국은 굳이 습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가 먼저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3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가 언젠지 알면은 나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정확히 모르겠지만 답은 3 아니면 1인데 나는 이 뒤에 어디쯤에 머무르고 있으니 확률상 3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바로 3을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연도를 정확히 아시면도 3을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난이도는 조금 있는 문제였네요. 테르미드를 받는 같은 경우에는 94년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이후에 그 반감으로 였던 게 테르미드르 반동이었고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소집을 했다가 이 30분 대표들이 머릿수 포결을 요구하면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스티 함락 직전에 요 상에 있는 게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정부, 총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테르미드르 반동 이후에 총재 정부가 구성됐다가 이후 1799년에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바뀌게 될 겁니다. 통영 정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만한 문제는 저 지문은 1번하고 3번이었는데 이걸 구별하는 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설령 몰랐다 해도 구별할 수는 있다라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운동 참가자들은 애국자인가 폭도인가?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후하게 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영토를 점거하려 했고 우리 인민을 위협 강탈하였다. 외국인이 나오고 애국이 나오니까 일단 뭔가 근대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장행동의 애국자를 발분해서 교회를 불태우고 크리스트교를 살해하게 됐다. 요거는 느낌이 조금 오죠? 아마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지금 어떤 운동 하나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료 2번에 해군 제독 시모가 이끄는 8개국 연합군. 이렇게 되니까 확실해졌죠. 1896년 중국에서 일어난 무슨 운동? 그렇죠. 의화단 운동이 되겠습니다. 의화단 운동이고요. 이 의화단 운동에 대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밑에는 뭐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화단 운동 당시에 이 서태후라는 여자가 이제 중국의 실질적인 집권자가 의화단 운동이 잘 되면 나한테 좋고 안 되면 슬그머니 발뺌하고 진압한 척 해가지고 또 좋고 라고 해가지고 되게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8개국 연합군이 중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 결과로 베이징이 다시 함락되었고 이 신축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1901년에 막단계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는 신축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요거 하나 봐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용장 등의 한인 관료가 주도했던 것은 양무운동이 되겠죠. 이용장은 이제 성장한 계기가 태평천국의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진압을 계기로 해가 성장한 다음에 양무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벌 타도를 목표로 북벌을 추진한 사람은 1920년대의 장개석입니다. 그 다음에 우창의 신군 봉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은 1911년의 신해혁명, 중화민국이 선포되는 분위기입니다. 과학과 민주주의 강조하는 신문화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는 1919년 오사운동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근데도 보시면은 뭐 구체적인 어떤 아주 디테일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강의 어떤 중국 근대사에 있었던 사건들을 간단히 보여주고 너 이 사건 흐름 대강 기억해? 대강 느낌적인 느낌 안 나? 막 이런 걸 묻는 게 지금 11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대강의 느낌이라도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미출진 이슬람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넓은 벽돌 구부러진 말이 이상하니 구부러진 날을 가진 프랑시스카는 적의 방패를 걸어서 무력화시키는 유용하였다. 또한 투척 시 일반인을 돕기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카를로스 마르텔 나왔죠. 710년대에 당시 프랑크 왕국, 정확히 말하면 메로빙 왕조의 궁제였습니다. 이 궁제였던 카를로스 마르텔 직접 출전해가지고 또르푸아테 전투에서 이슬람 왕조에 이겼었습니다. 밑줄 친 이슬람 왕조를 묻고 있는데 이 당시 프랑크 왕국과 대립했던 왕조는 그렇죠. 우마이야 왕조였습니다. 우마이야가 지금
프랑크 일대, 그러니까 프랑스 일대로 진출해가지고 종시네요. 잠깐만요. 예, 우마야 왕조가 지금 진출해가지고 프랑크 왕과 대결하는 분위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티무르에 성공된 티무르 제국이지 않습니까? 티무르는 이 사람이 원나라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였다. 예, 맞죠. 이 우마야 왕조를 세웠던 사람이 이제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무아위야라는 사람이었고, 시리아의 지금 수도도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 정답이 되겠고요.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된 것은, 예, 그렇죠.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이미 권한을 잃기 시작했는데, 술탄들에 의해 가지고 일단 왕조는 남아있다가 몽골의 침입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요건 사실 이제 아바스 말고도 뭐 호라젠 같은 나라도 있고, 몽골의 침입 멸망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은 것도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집트의 맘루크 왕국을 정복한 것은, 예, 오스만 투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여기 보시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가왕국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최근에 배웠던 거네요. 나 가리발디를 따르는 가리발디, 카보우르 이런 사람 다 뭐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탈리아 통일에 힘쓴 사람입니다. 통일. 시칠리아에서도 나폴리에서도, 예, 그래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이 사람이 당시 샤르데나와 이탈리아 왕이었죠. 그래서 가를 중심으로 분열을 종식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이탈리아 왕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고요. 아라곤과 카스티아의 통합으로 등장한다는 에스파냐죠. 예. 그 다음에 재상의 철월 정책,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예, 비스마르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독일이 되겠습니다. 프로이센 되겠죠. 그 다음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연결하는 정책 추진한 것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오해는 안 되는 게,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릴게요. 연결하는 정책은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있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단 정책에 대해서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남쪽에 남아공까지 연결하는 종단,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삼시 정책이 돼가지고, 카이로,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캘거타로 있는, 캘거타를 어디로 가느냐, 캘거타로 있는, 예, 삼시 정책. 이 영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알제리부터 해가지고, 자기 식민지 알제리부터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까지 있는 횡단 정책. 그 다음에 독일도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그 다음에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에 해당하는 비잔티움, 그리고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 있는 철도로 있는 3B 정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치만 아닙니다. 누구는 아니냐면 이탈리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지역을 받아 오스트리아의 전쟁에 승리했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사실 그 이전부터, 그 옛날 신성 로마 제국 시기부터 중부 유럽을 차지한 나라다 보니까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통일에는 큰 걸림돌이 된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 나중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통일하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이 오스트리아 제압해야 되고, 이때 뒤에서 지원했던 나라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됐고요. 5번 크림빈에서 패배해서 흑해 방면에 진출이 잘 나가는 러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 금화는 아시리아 멸망 이후 분열된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한 가에서 발행한 것이다. 아시리아 이후 서아시아를 통일한 나라, 이 나라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중에서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거 아니죠. 파르티아는, 예, 나중에 사산주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그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바스 왕조가 되겠죠. 살라미스에 대한 패배한 거, 요게 맞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다리우스나 아니면 그 다음 크세르크세스 왕 때, 예, 그리스와의 전쟁을 추진하다가, 예, 두 번 다 패배하면서 그리스에는 민주정이 도래하게 되고,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침체기가 도래하게 되는 그런 살라미스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은 이제 우마야 왕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마니교 같은 것이 유행했던 것은 사산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점짜리 문제지만은 아시리아 페르시아는 사실 교과서에 좀 앞쪽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 합니다. 그 다음에 가 왕조의 민족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를 적재한 것은, 민족운동이란 말이 나오니까 일단 19세기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대의 어떤 독립운동과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요 지도를 좀 아실까요? 아라비아 해가 나오고 있고 요쪽에 나라인데, 요거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있었던 근대 국가 카자흐 왕조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러시아랑 영국이, 러시아는 남하를, 아이고 지우개를 조금만 지우고 쓸게요. 너무 더럽게 쓰고 있었네. 러시아는 당시 남하하는 과정에서 이란에 접근을 하고, 영국은 당시 인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는 목적에서 이란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란에 있는 카자흐 왕조 여기와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데, 러시아는 카자흐 왕조의 일부를 차지하는데도 군사적 팽창을 기도하면서 러시아 남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인도 지배를 걱정한 영국이 곤경에 처한 카자흐 왕조의 도움을 약속하면서 각종 이권을 확보해 나갑니다.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길로, 이 당시 이런 전근대 왕조들은 지금 발전된 열강, 제국주의 열강들한테 다른 나라의 도움받아가지고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돈이,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이권을 넘기는 대가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차관을 꾸기도 하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각종 이권을 줬는데, 그때 넘겼던 대표적인 이권이 뭐냐? 바로 이 담배입니다. 그래서 당시 카자흐 왕조의 사람들은 이 영국에 넘어간 담배를 사지 말자고 하는 담배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 하면은 담배 불매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금 이 나라가 생소해서, 그래서 지금 독립운동 부분을 보다가 쓱쓱 넘기는 본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서 좀 생소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찬가지로 생소한 2, 4, 5번 중에서 하나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담배 불매 운동이 되겠습니다. 동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다. 베트남 하면은 동유 운동, 이제 근대화되고 있는 일본의 유학관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보이쩌우 같은 인물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년 튀르크당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에서 탄지마트라고 하는 은혜 개혁이 추진되게 되는데, 이 개혁을 하긴 하지만은 어떤 오스만 투르크의 개혁이 이제 결국 황제가 있나든 근본적으로 점진적 개혁을 하다 보니까 급진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진파에 해당하는 청년 투르크당이 결성돼가지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4번 아라비 파샤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아라비 파샤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입니다. 요거는 그냥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마 사마디 같은 경우는 19세기 초중반에 인도에서 이제 힌두교를 이렇게 정화하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힌두교는 어떤 신분제에 얽매인 그런 종교였는데, 브라마 사마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힌두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사회 어떤 악패습들은 제거하고 힌두교의 좋은 부분만 남기려고 했던 그런 힌두교 정화 운동이 되었습니다. 브라마 사마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인데, 이 부분 참 여러분들 교과서 안 보는 부분이라 안 본 친구는 전부 생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 죄송해요. 4페이지가 교과서 좀 잘렸는데 보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16번 문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예가 나오는데, 이 공예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공예가 있었는데, 이거 문제 풀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 공예의 결정을 집행하기 전에 당신의 주장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후스가 나오는데, 이 후스는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제 동유럽 지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주장하다가, 이제 종교에 대한 어떤 다른 이론을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몰려 처형된 사람이었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랐을 뿐이요, 오늘 죽는 것에 두렵지 않소 라는 주장을 주장했던 후스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성직자 이런 체계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했던 주장을 했던 사람 후스였습니다. 그래서 후스가 처형당한 공회는 당시 콘스탄츠 공회였습니다. 콘스탄츠, 발음이 어렵네. 콘스탄츠 공의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15세기 무렵이고, 당시 15세기는 이미 교황권이 실추되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실추되기 시작한 무렵에 교황권 실추를 나타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아비뇽 유수 같은 거 있죠. 교황 여러 명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아비뇽 유수가 대표적인 교황권의 실추를 보여준 사례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콘스탄치 공회는 이 아비뇽 유수 사태를 끝내기 위해 가지고 교황권을 이제 통합하기 위해 가지고 열린 회의가 콘스탄치 공회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단 문제도 같이 논의되게 되면서 후스 같은 사람이 이단으로 이제 선포돼 가지고 처형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치 공회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카누사의 굴욕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이 그레고리 7세가 원래 이름이 이제 힐데브란트라는 이름이고, 이 사람은 원래 클리니 수도원의 어떤 교회 개혁 운동에 연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세기 무렵에 교황이 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카누사 굴욕의 계기는 클리니 수도원의 어떤 수도 운동에서부터 계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1세기니까 이제 한참 교황권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지금 지문 1번의 클리니 수도원이고요. 교황 우르바누스 2세로서 소집된 것은 클레르몽 공회입니다. 클레르몽. 이름부터가 뭔가 콘스탄츠는 독일 느낌이라고 클레르몽은 프랑스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프랑스 지역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소집된 게 1096년에 1차 십자군이죠. 그 전해 1095년에 비잔티움 제국의 알렉시우스 1세라는 사람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서방 교회에다가 요청하니까 바로 1년 뒤 1096년에 교황 우르바누스가 소집했던 공회가 클레르몽 공회였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교황권은 더 상승하게 되는 게 이번에 나오는 클레르몽 공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십자군 원정하면서 교황권 엄청 잘 나가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기울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절정에 이르렀던 사람이 인노켄티우스 발음이 안 되냐? 인노켄티우스 같은 사람. 예, 그래서 교황은 태양이고 왕은 달이다. 뭐 이런 비유를 했던 사람 인노켄티우스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트 공회 이후에도 공회가 하나 더 있는데, 요게 이제 트리엔트 공회 같은 거. 얘 같은 경우에 시가 언제냐면 1540년대입니다. 1540년대는 누구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주변 지역에서 이제 종교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종교 전쟁 와중에 우리 교회도 고칠 건 고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자 해서 열린 종교 회의가 트리엔트 공회입니다. 그래서 공회하면은 중세 공회하면 이런 것들 지금 콘스탄츠, 트리엔트, 뭐 기억을 더 할 수 있다면 클레르몽 요 정도 그거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 맞습니다. 요거는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3번, 4번을 보게 되자면 3번 낭트 칙령을 폐지해서 위근을 탄압한 거는, 제가 낭트 칙령 얘기할 때 낭트 칙령 맺어진 해가 우리나라 이제 임진왜란 끝난 이제 정규제랑 끝나는 같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1598년에 교과서 밖으로 나가겠다 이제 낭트 칙령이 맺어지게 되고, 이 낭트 칙령 얘기가 위그노 같은 경우에 일정한 지역 내에서 종교에 자유를 주고, 대신에 당시 왕이었던 앙리 4세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카톨릭으로 개종한다는 얘기가 낭트 칙령이었는데, 요거를 폐지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제 루이 14세가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 가지고 낭트 칙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파의 주장을 정통 교리로 결정했던 회의 같은 경우에는 니케아 공회하게 되겠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 때문에 요건 좀 거리가 있는 공회가 되겠습니다. 17번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자고 하네요. 잠깐만요. 누가 좀 찾아가지고요. 일단 정답은 5번이 되고요. 17번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게 되면은, 그림은 베를린이라는 도로가 가해에 통제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그러니까 뭔가 근대입니다. 현대이고요. 근데 가해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현대의 베를린 봉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곰돌이가 빨간 별 달린
저는 빨갛게 보이네요. 빨갛지 않지만 빨갛게 보입니다. 예, 별 달린 곰돌이가 지금 베를린 지키고 있는데, 요거는 1946년 무렵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베를린을 4분의 1을 통치하게 되는데, 독일을 4분의 1 통치하게 되는데, 미, 영, 프랑스 구역에서 DM 화폐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자라고 서로 짬짬이 해먹은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야, 니네 자본주의 국가끼리 지금 같이 노는 거지 라고 하면서 베를린을 봉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을 봉쇄되니까 미국에서는 무제한으로 이제 항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보급을 해주고 되고, 이렇게 되면서 1년 만에 베를린 봉쇄를 푸는 해프닝이 있었죠. 냉전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어떤 해프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국가니까요. 마셜 계획 미국이고요. 코메콘 공산주의 어떤 경제 협력 기구였습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쿠바 미사일 기지, 예, 소련이 주도했었죠. 그래서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폴란드, 바웬사, 자유노조. 요거는 지금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걸 염두하시고 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웬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건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고르바초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우리 러시아, 소련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비개입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시기에 이렇게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가 기존의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가 정답이 되고, 뒤에 나온 독립국가연합 결성된 거는 예, 이제 19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있어서 사실 옳은 것은 나 윌슨 대통령으로, 여기서 이거는 한국 사람에도 아는 사람이죠. 예, 1919년 3.1운동이 계기가 됐던 윌슨 대통령, 예, 우리 보통 민족 자결주의자가 했던 그 사람이고요. 요거는 지금 1차 대전이 되겠군요. 이 전쟁은 무제한 잠수작전, 항복, 이 전쟁. BC 정부가 수립된 거는, 프랑스 BC 정부는 2차 대전 중에 수립되었습니다. 독일의 어떤 꼭두각시 정부였죠.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던 것은 2차 대전 직전입니다. 이제 이탈리아가 식민지를 가지려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했고, 여기에 유엔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국제연맹에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되자 국제연맹도 탈퇴하게 됩니다.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 승리하게 된 건 2차 대전 중반에 태평양 전쟁에 승리하게 됐었죠. 2차 전이라고 해놓읍시다. 그다음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을 통해 집권하게 된 거는 1차 대전 이후라고 했습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릴 때 무솔리니는 이제 뭔가 전체주의다 보니까 30년대로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 사람이 로마 진군을 한 거는 20년대 초중반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레닌이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거, 그렇죠. 이제 독소가 서로 이제 그 강화 조약을 체결한 거, 독소 강화 조약을 체결한 거는 1차 대전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918년의 일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예, 5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장제스 위원장은 소인배들에 둘러싸여 민족의 지지 기반을 잃고 국정을 바르지 못한 죄가 크다. 예, 이걸 활용한 탐구 활동인데요. 일단 장제스가 나오니까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난징하고 개조하고 각당 합쳐서 공동으로 구구의 책임을 다하자. 뭔가 힘을 합치자로 얘기하고 내전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내전하니까 장제스가 내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옛날에 군벌들 아니면은 공산주의입니다. 마오쩌둥이죠. 그래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내전을 하는 시기고요. 이 내전하는 시기에 공개적으로 그만 좀 싸워라고 하는 사건이 뭐냐면 1930년대 중반에 시안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군이 중국 본토를 침공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무렵에 여전히 장제스는 일본보다는 공산당이 크는 게 더 싫어라고 하면서 공산당에 대한 압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과의 싸움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니까 당시 이제 장제스의 장쉐랑이라는 사람이 장제스를 시안에서 연금하고 가두고 장세령한테 요런 이제 8가지 조항에 대해서 동의하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국공합작이 2차 국공합작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찾아봅시다. 2차 국공합작 성립 배경을 차악한다. 예, 요게 정답이 되겠죠. 1번이고요. 대약진운동이 실패하게 된 것은 예,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이제 중국이 들어선 이유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됩니다. 문화대혁명은 대약진운동보다 더 이유가 되겠습니다. 1차 아편전쟁은 훨씬 이전이죠. 이 조약의 명칭 난징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21개 조약구, 요거는 당시 이제 원세계 위안스카르 사람이 체결했던 건데, 이제 중화민국이 이제 들어서고 5.4 운동 무렵에 논란이 있던 것이 일본의 21개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제가 지금 사실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말 템포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고 왜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 끝내는데요. 요거는 필요한 친구들이 댓글로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문제는 중간에 한 두어 문제 어려운 문제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풀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전에 마지막 체크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